지난주에는 이제 월요일방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스테이트랑 관련한 얘기를 살짝 진행해서 그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라고 예시 만들어 놓은 걸 구경을 해봤는데, 자,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체 게임 F5 눌러갖고 한 판 진행한다 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들을 어떤 순서대로 진행할 거냐를 미리 한국말로 먼저 적어서 구경해 본 다음에 스타트 했습니다. 그때 적을 때 우리가 그 뭔가 스테이트, 상태를 가운데다 놓고, 그래서 우리의 프로그램은 언제 어떤 상태인 채로 스타트하냐,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다음 상태로 전환을 어떻게 발생시킬 것이냐, 언제 발생할 것이냐 등등을 미리 한국말로 적어 둔 다음에 코드를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드 구경할 때는 뭐 그럭저럭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이 A라는 상태일 때 매 프레임마다, 매번 업데이트 호출 당할 때마다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라면 그냥 맨 땅에 적어두면 돼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동안 내지는 사용자가 엔터키를 눌렀을 때라든가 같이 모든 매 프레임마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달성한 그 프레임에만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라면 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if문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if문 내용물을 적을 때 예를 들면 스테이트 값을 지금 아마도 2일 텐데 3으로 바꾼다와 같은 느낌으로 상태 전환을 발생시키기 위한 할당문을 적어두는 게 가능했어요. 그렇게 적어두면 그렇게 예를 들면 3초가 지났을 때와 같은 타이밍에 스테이트 값이 바뀐 채로 이번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60분의 1초 뒤에는 다시 한번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시작할 건데, 그때는 직전 대비 그 스테이트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코드 덩어리를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느낌이 엄청 커다란 if문 하나를 우리가 스테이트가 0인 동안 스테이트가 1일 때 스테이트가 2일 때와 같은 느낌으로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엄청 커다란 if문을 마련을 해서, 그래서 매번 동일한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동안 그때그때 지금 당장 수행해야 되는 서로 다른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드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GUI 튜토리얼 미디엄이랍시고 12주차짜리 올려둔 거를 같이 꺼내갖고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면에 내가 원하는 미리 준비해둔 그림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표시하는 방법, 뭐 우리 이전에 네모 동그라미 그려본 적 있으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진행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구경을 해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제 정한 친구가 모든 반 통틀어서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파이썬 수업 4군데 담당하고 있고 다 합치면 약 230명 정도 되죠. 우리 그 과제 넘버3 캐릭터 정보 생각해 봤을 때 그 정도 되는 친구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주제를 정했고, 그래서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내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만들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이번 주 수업 시간에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13주차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기말고사를 아마 15주차 내지는 몇몇 수업 같은 경우는 16주차에 보게 될 건데, 지금 살짝 여유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진도를 나가지는 않고, 진도는 이제 다음 주쯤에 우리 최종 버전 어떻게 만들 거냐 고려할 만한 타이밍에 우리 지난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프로젝트 최종 버전 만들 때 쓸만한 기술들 위주로 살짝 정리를 해서 1시간 정도 설명드리고, 그런 시간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초기 버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내지는 나 아직 주제도 못 정했는데 지금 얼른 정하고 싶다라든가 와 같은 리퀘스트를 처리하는데 오늘 3시간을 풀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 월요일반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여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 GUI 튜토리얼 압축 파일들 열어보시면 그 막 라이트 버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블랭크 라이트랑 core.py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py 파일만 있으면 내 GUI 프로그램, 내 프로젝트 초기 버전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걔네 둘을 살짝 준비해 두시면 제가 우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이랍시고 간략하게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의 주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엄청 간단한 게임 하나 간단히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초기 버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코드 적어갖고 F5 눌러서, 그래서
각 버전마다 맨 처음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버전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구나. 간략하게 1시간 정도 구경을 해보는 그런 타이밍을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14주 차고 여러분 제가 맨날 강조하고 있는 미적 시험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주말이랑 이렇게 수업 시간이랑 투자해서 살짝 내가 나중에 이런 거 만들 거다라고 확정을 지어놓고 다른 과목들 기말고사 준비를 해보시는 걸 일단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준비해 주세요. 그 GUI 튜토리얼 아무거나 압축을 풀면 GUI 블랭크 라이트랑 GUI core.py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Shift 우클릭해서 Edit with Idle로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우리 맨날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있잖아요. 장애물 다가오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점프해서 피하는 게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당히 화면은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한다 칩시다. 그래서 맨날 봐왔던 그 800 곱하기 600 사이즈라 치고 그 다음에 네모를 3가지를 쓸 거예요. 하나 네모는 까만색으로 화면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영어로 적는 게 아마 편할 테니까 랜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플로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는 랜드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사용자가 조작하는 캐릭터 정사각형 네모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플레이어 정도로 이름 붙여갖고 네모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F5 누르면 이제 화면 바깥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길다란 직사각형 네모. 그래서 얘는 이제 장애물이니까 장애물이 영어로 뭡니까? 정도로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기 버전은 일단 지금 같이 만들어 보는 거는 장애물 하나짜리를 스페이스바 누르면 내 캐릭터가 점프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김새 먼저 한번 같이 마련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모를 3개를 준비해 놓고 스타트 할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일단 우리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함수 정의 내용을 보시면 뭐 완전 텅텅 비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 이전에 살짝 설명했었던 그 어떤 코드 덩어리, 예를 들면 모듈이라든가 함수 정의 내용물의 첫 번째 문장을 str 리터럴에 엔터키 쳐둔 수식문으로 적어둔다 한다면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여기 적혀 있는 글자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에 대한 한국말 설명이구나 라고 미리 따로 기록을 해두고 그를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한테 눈에 보여준 툴팁 같은 걸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채우고 업데이트 내용물 채우고 F5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게임을 바로 플레이 해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요 GUI 블랭크 어쩌고 파일들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라이트 버전 별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버전으로 같이 한번 초기 버전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지금 네모를 3개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봤듯이 이런 느낌으로 이름을 정해놓고 자, 여러분 결국은 내가 나중에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도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 칩시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은 그 프로그램에 우리 수업 시간에 엄청 초반에 다뤘던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을 둘 다 내가 구성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더 쉬운 거는 당연히 데이터 영역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거 역시나 데이터 영역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쉬운 거지만 예를 들면 미리 네모 준비해 둔다 할당문 적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름 정해놓고 그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미래 코드 짜는 업데이트 내용을 짜는 내가 고통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어떤 것들을 내가 나중에 다룰 예정이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그렇긴 한데 우리는 지금은 초기 버전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조금씩 밀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거 땅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얘 지금 적당히 크기를 미리 잡아두자면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화면 전체 높이는 600픽셀이니까 이 친구의 높이는 200픽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화면 맨 밑에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이 친구의 XY 좌표를 우리가 바로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가로 방향으로는 전체를 다 차지할 거니까 이 친구는 너비는 800이 될 거고 X좌표는 0부터 전체를 다 차지하도록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 Y좌표는 지금 화면 3분의 2 지점부터
아래로 200픽셀만큼 같은 느낌이니까 이 친구 Y좌표는 우리가 400으로 놔두고 스타트 하면 될 겁니다. 화면 전체 사이즈가 600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일단 땅부터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적기 시작하시면 돼요. 원래 적혔던 건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w.data. 우리가 지금 뭔가 내 게임 안에서 사용할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고 싶다라면은 일단 이번에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에는 GUI 프로그램 만드는 동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w.data.까지 찍어 놓고 접근한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umber underscore land 땅에 대한 숫자니까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랜드라고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n 언더스코어 랜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부르기 쉬운 느낌으로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차피 자동 완성 당할 수 있으니까 땅에 대한 숫자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w.new 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new rectangle이라고 여러분 자동 완성 당하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얘는 그대로 내비두고 원래 적혀 있었던 패스문 같은 거 집어넣은 다음에 F5를 눌러갖고 요 텅텅 비어있는 창 하나를 띄우고 X를 눌러서 닫고 그러면 이제 우리 파이썬 인터랙티브는 여전히 꺽쇠 3개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 친구는 이미 여기 적혀있던 다양한 내용들 뭐 임포트 문이라든가 등등을 다 실행한 이후 시점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우리가 W하고 점 찍으면 조금 기다리면 이런 느낌으로 W의 이름 사전에 들어가 있는 W의 기능들 목록을 우리한테 얼마든지 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일단 다짜고짜 F 한번 누른 다음에 돌아오셔갖고 괄호 열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맨날 보던 그런 툴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지정한 내용상으로는 땅 전체를 차지하는 친구는 0,400부터 스타트하고 이 친구의 너비는 800으로 놔두고 높이는 200으로 놔두면 될 겁니다. 괄호 닫고 저장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검은색 디립다 큰 네모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면 성공입니다. 이전 실행 대비. 그래서 얘는 뭐 그 특별히 볼 거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지평선이 지금 하나 펼쳐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최종 버전 만들 때는 지금 본 것처럼 800 곱하기 200 픽셀짜리 예쁜 그림 하나 막 이런 식으로 뭐 잔디도 막 피어 있고 꽃도 피어 있고 그런 느낌의 땅 그림을 그려놓고 .png 파일이라든가 준비해 놓고 접근하시는 것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최종 버전 할 때 하고 꾸미는 거는 지금은 일단 우리 눈에 딱 구분해서 보기 편한 원색 위주로 여러분이 사용한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는 w.new 이미지에서 그림을 하겠지만 지금은 new rectangle로 구성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거 복붙하면 방금 우리가 준비했던 또 다른 제2, 제3의 네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기 위한 할당문을 적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일단 준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도 우리가 XY 좌표랑 너비 높이를 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편하게 갈 거면 장애물의 너비랑 플레이어 캐릭터의 너비랑 똑같이 가는 게 아마도 편하겠죠. 그래서 그걸 얼마로 갈 거냐를 생각해 보면 얼마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전체 너비가 800이니까 뭐 적당히 예쁜 숫자인 64로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 플레이어 너비 높이는 64 곱하기 64 픽셀로 가고 그다음에 장애물은 일단 64 하고 이거 전체가 400이란 말이에요. 256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내 캐릭터 키의 4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6 픽셀이 지금 400 픽셀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거 고려해 갖고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의 너비 높이는 정했다 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의 초기 맨 처음에 XY 좌표로 우리가 계산을 해내면 돼요. 그래서 내 캐릭터 적당히 왼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4분의 1 정도 자리에 위치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의 X좌표는 200이 될 것이고 이 친구의 Y좌표는 지금 전체가 400이고 땅을 제외한 높이가 400이고 거기서 64만큼 위에 올라가 있을 거니까 400 빼기 64를 하면 될 거예요. 이 친구의 Y좌표는 그렇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 장애물의 Y좌표도 장애물의 Y좌표는 맨 처음에는 화면 밖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화면 맨 오른쪽이 지금 799 픽셀이니까 800 픽셀이니까 그걸 감안하면 이 친구는 X좌표는 한 900 정도로 놔두고 Y좌표는 400 빼기 256 정도로 놔두면
준비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우리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뭐 땅 다음에 장애물을 먼저 만드는 게 낫겠죠. obstacle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는 x좌표는 900, 그 다음에 y좌표는 400 빼기 256, 그 다음에 너비는 64, 그 다음에 높이는 256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 플레이어의 네모에 대한 숫자는 x는 200으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y좌표는 400 빼기 64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너비 높이는 64에 64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가 다 똑같은 색깔이면 구분하기 어려울 테니까 장애물은 위험한 거니까 빨강으로, 그 다음에 내 캐릭터는 위험하지 않은 거니까 파랑으로, 그런 느낌으로 준비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F5 누르면 장애물은 화면 밖에 있을 테니까 안 보일 것이고 파란색 64 곱하기 64 픽셀짜리 조그마한 네모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면 성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장애물 눈으로 구경해보고 싶다 하면 되겠죠. X좌표를 나중에 900으로 바꾼다 치고 일단은 700으로 놔둔 다음에 구경해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F4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해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키의 4배 제대로 잘 있는 것 같고 대충 점프할 때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면 저 장애물이 나한테 다가와도 얼마든지 점프를 해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니셜라이즈, 일단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준비가 끝난다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보여야지 뭐 움직인다라든가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의 게임의 초기 버전 만들 때도 일단 맨 처음에 화면에 다 뿌려놓고 시작한다라고 상정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뭐를 보여줄 거냐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남은 시간 같은 거 사용자한테 표기하고 싶다라면 적당히 녹색 길다란 네모 하나 준비해 놓고 그 네모의 너비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마치 게이지가 감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네모 내지 동그라미를 쓴다 생각하고 뭐를 쓸 거냐, 어디다가 놔둔 채로 스타트할 거냐 정도까지 그림으로 그려놓고 띄우시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지금 장애물은 900픽셀로, 그러니까 F5 눌렀을 때 화면 밖에서 스타트하는 걸로 일단 맞춰둔 채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니셜라이즈는 대충 됐다 칩시다. 조금 이따 몇 개를 더 적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로 놔두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어요. 얘네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내비두고, 그럼 이제 내 게임 60분의 1초마다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를 살짝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내 캐릭터는 당연히 사용자가 직접 조작을 할 거잖아요. 사용자의 캐릭터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만들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장애물을 어떻게 내 캐릭터 쪽으로 다가오게 만들 것인지, 왼쪽으로 다가오게 만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초기 버전이니까 이 친구가 그냥 등속 운동을 한다라 생각해 봅시다. 매 프레임마다, 매번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특정 픽셀만큼씩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전에 튜토리얼에서 구경해 본 적이 있듯이, 자 등속 운동을 한다. 매 프레임마다 동등한 수만큼, 동등한 픽셀 수만큼 그 친구의 X좌표를 바꿔서 다시 담으면 됩니다.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뭐 이걸 V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를 준비를 해봅시다. 일단은 지금은 얘가 V 옵스타클이 1픽셀, 그 다음에 프레임당 1픽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중에 이제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데이터니까 예를 들면 벨로시티 그다음에 이 친구는 뭐 Y 방향으로는 이동 안 할 거니까 이 정도로만 정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철자가 이거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V라고 놔둬도 되고 그건 자유예요. 아무튼 저는 지금 벨 정도로 해둘게요. 그래서 그거를 맨 처음에, 자 우리는 X축은 왼쪽에서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따라서 장애물의 X 속도를 논한다라면 우리는 지금 왼쪽으로 다가오기를 희망하니까 마이너스 1로 놔둔 채로 스타트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준비해 놓고 다시 한번 F4 눌러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준비시킨 다음에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내용물 구성을 시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장애물 등속 운동시키기. 그러면 장애물의 현재 위치의 X좌표, Y좌표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거는 이전에 튜토리얼에 적혀 있었던 그걸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는 w.get position 정도를 써서 w.data.number underscore obstacle을 쓰면 돼요. 그래서 자, 제가 이거를 이전에 설명을 안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요거 적을 때 w.하고 2초를 기다리면 목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2초를 내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현대인 됐다. 라면 예를 들면 w. 한 다음에 여러분이 컨트롤 키랑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지금 당장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목록을 즉시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맥 쓰는 친구들은 이게 커맨드 스페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딨냐면 여기에 보시면 어딨냐? 요 아이들의 코드 적는 창 위에 에디트 메뉴 보시면 Show Completions 자동 완성 목록 보여줘와 같은 느낌의 항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 적혀 있는 단축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윈도우 친구들은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돼요. 얘는 언제 또 적을 수 있냐? 뭐 대문자 P 정도까지만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지금 제가 적어둔 내용을 토대로 전체 목록에서 get P로 스타트하는 애들 위주로 먼저 보여주도록 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w.data. 한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전에 F5를 잘 눌러놨다면 지금 데이터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니셜라이즈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름들 중에 하나를 쉽게 고를 수 있게 목록을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이니셜라이즈 고칠 때마다 F5를 누른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편할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장애물의 현재 XY 좌표를 우리가 얻은 셈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w.move object를 써서 그다음에 w.data.number obstacle 해주시고 새로운 X좌표는 X 플러스 w.data.velocity를 더해서 해주시면 되고 Y축으로는 이동하지 않을 거니까 Y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속도가 음수라고 해도 속도는 무조건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미 뭐 과학 시간에라든가 본 적 있잖아요. 이렇게만 놔두시고 저장하고 실행하시면 이제 우리의 장애물 그 길다란 빨간 네모는 등속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캐릭터 쪽으로 다가올 거예요. 초당 60픽셀 속도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뚠 같은 느낌으로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쿨하게 지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등속 운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어딨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 길을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게 너무 느리다 하면 여러분이 이제 다시 이니셜라이즈 올라와서 요 벨로서티를 예를 들면 1.5로 한다라든가 2로 한다라든가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2 하면 2배 속도가 되겠죠? 뚱 하고 지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스피디한 게임을 희망하니까 3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슝 3이 나을까? 2가 나을까? 4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4입니다. 아, 이제 좀 게임다워졌어요. 이 정도면 PR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물의 이동 속도를 프레임당 마이너스 4픽셀로 잡아놓고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장애물 움직이는 건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캐릭터도 여러분이 움직이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일단 우리는 캐릭터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른다든가 하면 점프를 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위아래 화살표 키를 써서 내 캐릭터가 자유롭게 Y축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든다라면 그러면 게임이 너무 쉬워질 거예요. 막 예를 들면 공중부양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내 캐릭터한테 제트팩을 매달아둬서 걔가 하늘에 그냥 채공할 수 있게 만든다라면 장애물 피하는 게임이 성립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더 어려운 더 피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드는 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X축 방향으로는 일단 우리는 이동을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나중에 점프를 이 친구가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X축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캐릭터가 X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 예를 들면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면 내 캐릭터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든다 칩시다. 거기서 또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그거를 등속 운동으로 할 거냐 등가속도 운동으로 할 거냐를 여러분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내문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피하는 게임 해갖고 예시로 제시를 했을 때 그 예시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는 간단히 진행하기 위해서 등속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래서 w.데이터 다시 한번 이니셜라이즈 올라와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w.데이터 한 다음에 벨로시티 뭐 플레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벨로시티 x 속도죠. 이런 느낌으로 적어두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화살표키 눌렀을 때 내 캐릭터가 초당 몇 픽셀만큼 이동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4라고 지정하면 장애물이 다가오는 속도랑 동일한 속도로 내가 뒤로 빠꾸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더 달려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싫다라면 이 친구의 속도를 예를 들면 2 같은 식으로 장애물의 속도보다 낮추고 스타트라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2로 놔두고 스타트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봅시다. 자, 내 캐릭터를 등속 운동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염없이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왼쪽 내지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우리가 적어줘야 됩니다. 업데이트 내용물을 채워둬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 지금 분기 흐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튜토리얼 1번째 튜토리얼에서 나왔던 그 수식을 이 부분의 조건식으로 적어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주석은 저만 칠게요. 같은 느낌으로 코드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거나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거나 둘 다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둘 다 누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안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예를 들면 왼쪽 오른쪽 둘 다 누르고 있다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판정을 내릴 것인가를 먼저 살짝 정해보면 좋을 거예요. 여러 키의 조합을 써서 내지는 사용자가 누를 수 있는 게 가질 수가 여러 개가 있다. 그 우리 QWER 중에 Q키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든가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지금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왼쪽 화살표 키 누르면 왼쪽으로 갈 거예요. 왼쪽 방향으로 속도를 부여할 겁니다. 둘 다 누르고 있을 때는 그 어떤 쪽으로도 가지 않도록 코드를 짜는 게 아마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오른쪽으로 쭉 누르고 있다가 잠깐 오른쪽으로 가기를 멈추고 싶을 때 왼쪽 화살표 키를 툭툭 치는 식으로 보정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부연을 해서 하나만 누르고 있다면 등속 운동시키기와 같이 우리가 적용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W 하면 키스라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 키는 여러분이 left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리터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사용자가 이번 프레임에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었다면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왼쪽 화살표 키는 누르고 있었고 또한 오른쪽 화살표 키는 누르고 있지 않았다면 and not 한 다음에 not 연산자 써서 밀어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 다음에 일단 패스문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반대 방향에 대해서도 일단 적어놓고 스타트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둘 다 누르고 있다라면 지금 두 개의 이품은 조건식 둘 다 결과적으로 false가 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안 누르고 있을 때도 둘 다 false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준비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캐릭터 등속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속 운동 시키는 코드 밑에 적어놨으니까 얘를 두 줄을 통째로 복사한 다음에 패스문 대신에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탭 눌러갖고 이 부분의 내용물이 되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버 옵스타클이 아니라 넘버 플레이어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벨로시티 X 잠깐만 이게 준비가 안 됐다고? 제가 지금 F5를 안 누른 채로 왔나 봐요. 생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벨로시티 X 플레이어가 지금 양수잖아요. 그죠? 기본 속도가 2고 그거를 이제 왼쪽 화살표 키만 누르고 있을 때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음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복사한 다음에 여기는
부호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밀어 넣는다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맨 처음에 양수로 지정했냐 음수로 지정했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붙여서 또는 그냥 그대로 덧셈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지금 위에다가 세팅해놓은 2는 속도라기보다는 속력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겠죠. 스피드라고 적는 게 적절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아무튼 그거는 물리 시간에나 구분해서 하도록 하고 우린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이제 F5를 눌러보실 수 있고 화살표 키 눌러서 내 캐릭터가 장애물이 다가오는 속도의 절반의 만큼의 속도를 띈 채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연출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if문 전체를 내가 전부 다 키보드 쳐가지고 적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종강할 때까지 여러분 최종 버전 못 만들어요. 꼭 이미 적어놓은 코드 최대한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니셜라이즈해서 미리 준비해놓은 이름들을 지금 여기다 적는다라고 할 때는 꼭 자동 완성 기능 그 점 적고 2초 기다린다라든가 점 적고 적당히 내용 조금 적은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쳐서 목록을 바로 띄운다든가 같은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두 줄은 둘 다 내 캐릭터를 등속 운동시키는 코드예요. 내가 미리 정해놓은 속도만큼 내 캐릭터 파란색 네모를 이동시키기 위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F5 눌러보시면 한번 해볼게요. 누르고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시면 아이고 난 가고 싶어야 사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점프를 하지 않으면 목숨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 캐릭터도 움직일 수 있고 장애물도 움직일 수 있고 지금은 점프를 하지 않는 이상 사망이 확정돼 있는 그런 판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 놨어요. 그럼 이제 점프를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점프 생각해 보면 자,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점프를 예를 들면 이건 저만 칠게요. 지금은 여러분은 안 치셔도 됩니다. 점프를 예를 들면 뭐 Y 방향이죠. 마이너스 4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점프를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적었던 것처럼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다면 X 속도가 아니라 X 위치가 아니라 Y 위치에 대해서 w.data.velocity y 플레이어만큼을 더한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음수 방향으로 더한다. 이런 느낌으로 점프를 등속 운동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안 돼, 어디가? 땅에 처박혀 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올라가고 이런 느낌을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안 누르고 있으면 떨어지고 지금 땅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프를 등속 운동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무덤 뚫고 나온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뭔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건 이제 점프해서 피한다라기보단 그 막 새에 막 날개짓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아마도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프를 등속 운동으로 하지 않고 대신 얘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일단 지금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점프를 하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도중에 지금 막 땅 밑으로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코드를 추가로 적어야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 캐릭터가 예를 들어 어떤 시점에는 지금 땅을 열심히 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세팅상으로 세계관 설정상으로 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장애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장애물 쪽으로 뛰어간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요. 아무튼 간에 내 캐릭터는 그냥 땅에 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점프 중일 수 있어요. 점프 중일 때는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사점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시점에는 이제 땅에 딱 달라붙어서 이제는 점프를 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캐릭터는 띠용 하고 올라갔다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착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축이고 이게 이 친구의 y 좌표라 치면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축이고 이게 y 좌표입니다. 내 캐릭터에 그다음에 이게 원점이에요. 그래서 원점에서
처음에는 그냥 원점인 채로 갑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때 이제 이 친구의 y좌표가 음수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띠용 이런 느낌으로. 근데 요게 이제 처음에는 되게 빨리 올라가다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한풀 꺾이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 친구가 더 이상 y좌표가 감소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속도가 0이 되는 프레임이 존재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이런 느낌으로 마치 선대칭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친구가 이제 다시 땅에 붙어서 더 이상 점프를 하지 않는 상황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걸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봐요. 이 친구가 지금 점프 중일 때 스페이스바를 또 누르면 또 점프를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2단 점프 같은 거를 하고 싶지 않다라면 우리가 이제 점프를 하기 위한 키는 스페이스인데 아무 때나 스페이스바를 누른다라고 점프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신에 이 친구가 땅을 밟고 있으면서 스페이스바를 사용자가 눌렀을 때만 점프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점프를 시작한 이래에 땅을 밟을 때까지 이 사이에는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최소한 캐릭터가 다시금 2단 점프를 한다거나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가 조건식을 구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테이트 얘기 있잖아요. 그거를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에 대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캐릭터, 플레이어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용도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플레이어가 달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프 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리는 도중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는 거고 점프 도중에 이 친구의 y좌표가 적절한 값이 되면 다시 달리는 상태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다시 이니셜라이즈로 올라가 볼게요. 방금 전 코드 제가 임의로 적었던 건 지우고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자, 이니셜라이즈예요. 그러면 우리가 w.data.state 언더스코어 플레이어 같은 느낌으로 적어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0 또는 1 같은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싫다라면 뭐 원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뭐 러닝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점핑도 가능 같은 느낌으로 17줄만 해두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이러면 조금 느려지긴 하는데 뭐 비효율적이긴 한데 아마도 지금 초기 버전 만들 때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될 거예요. 일단 잘 돌아가기만 하면 나중엔 이제 여러분이 좀 더 복잡한 무빙을 시켜보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템 먹는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가면 이제 다시금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등등 그려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적용한다 생각하고 지금은 초기 버전이니까 이 정도만 해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캐릭터가 점프 중일 때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속도라 함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시점에 위 방향으로 향하는 엄청난 힘을 부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 자신이 현실 세계에서 점프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내가 발을 굽혔다가 무릎을 굽혔다가 펴가지고 올라가는 힘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그 힘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점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아무리 허공에서 막 허우적거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힘이 더 늘어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리는 도중에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폭발적으로 한번 발생하는 힘이 존재해요. 우리는 지금 질량을 재고 있지 않으니까 F는 MA에서 M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른 바로 그 프레임의 Y축 음수 방향으로 향하는 엄청나게 큰 힘 하나가 엄청나게 큰 가속도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점프 중일 때는 이제 올라가는 힘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아요. 대신에 나를 땅으로 다시 붙이려고 하는 우리 지구가 나를 끌어주는 중력이 이제 점프하는 동안 계속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기 가속도로 인해서 이 친구의 초기 속도가 결정되고 초기 속도는 처음에는 엄청 Y방향으로 이런 느낌이 됐다가 이게 줄어들고 이제 Y 속도가 양수 방향으로 이렇게 커지는 식으로 그렇게 적용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프 도중에 속도를 뒤집는다라든가 양의 방향으로 키운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일정한 우리 만유인력이라고 부르잖아요. 중력이 이제 작용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가 그 두 가지 가속도를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 할게요. 그래서 w.data.
이제 가속도니까 ACC 정도라면 되겠죠. 그래서 점프를 위한 가속도는 위 방향이에요. 따라서 Y축 음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느 정도 커야 돼요. 지금은 뭐 한 200 정도로 한번 놔둡시다. 이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200 정도로 놔둘게요. 그 다음에 w.data.acc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ACC라고 하기보단 그래요. 그래비티라고 합시다. 그래비티는 얘는 이제 아래 방향이고 평소에라면 이제 마이너스를 붙였겠지만 우리는 아래 방향이 양수 방향이니까 얘는 0.98 정도로 합시다. 이 숫자는 나중에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도. 지금은 일단은 나의 점프력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 되는 걸로 준비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 친구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따라서 매 프레임마다 이 친구의 속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어떤 시점에는 속도가 0일 수 있고 어떤 시점에는 이 친구의 속도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 친구의 속도를 따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벨로시티 뭐 플레이어로 할게요. Y로 할게요. Y 플레이어로 할게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지금 달리는 도중이니까 땅에 계속 붙어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의 Y 속도는 0인 채로 스타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면 이제 이 친구를 등가속도 운동을 점프를 시킬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가 얼추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코드 치시는 동안 내 캐릭터는 처음에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른 그 프레임부터 점프를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프레임에만 Y축 음수 방향으로 엄청난 힘이 전달이 됩니다. 점프를 하는 거예요. 땅을 박차고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중력이 작용해서 Y 속도를 점점 증가시킬 겁니다. 그러다가 Y 속도는 0이 되고 양수가 돼서 이제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준비 다 되셨으면 일단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주세요. 아까랑 똑같이 실행되면 성공입니다. 일단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런 이름들 다 알고 있는 채로 스타트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자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 캐릭터 점프 중일 때 좌우 이동 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그 우리 슈퍼마리오 같은 거 보면 점프 중에도 좌우 이동 할 수 있죠. 물론 걸어 다닐 때 좌우랑 점프할 때 좌우랑 완전히 다른 코드긴 한데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도 좌우는 점프 중이든 아니든 항상 화살표키 누르고만 있다라면 등속 운동을 할 수 있게 얘는 아예 별도로 내비두고 그러니까 X축 이동은 저 정도로 내비두고 이제 캐릭터의 Y축 방향 이동 처리하기 같은 느낌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부분을 적는 거예요. w.data.state 플레이어가 러닝일 때랑 패스 한번 일단 해주고 그다음에 elif로 적을 수가 있겠죠. 요거 전체를 복사해서 러닝이 아니라 점핑일 때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내 캐릭터 맨 처음에 달리는 도중이었고 처음에는 Y 속도가 0인 채로 스타트해요. 그 다음에 달리는 도중에는 Y 속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매 프레임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아요. 계속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합력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매 프레임마다 해야 될 일은 없고 대신에 사용자가 잠깐만 데이터가 아니지 키스 한 다음에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면 이번 프레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면 내 캐릭터의 Y 속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다 뭘 더할 거냐는 요거 그대로 한 다음에 더하기 해서 그 w.data.acceleration이죠. ACC 점프를 더해주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시점에만 위 방향으로 Y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미리 세팅해둔 가속도만큼을 더해요. 그거를 속도에다 더합니다. 그럼 이제 내 캐릭터는 점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음 프레임부터는 점프 중인 거니까 상태 전환을 발생시키는 할당문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캐릭터가 점프 중이다 하면 이때는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눌렀든 지금 내 캐릭터가 땅에 발을 붙잡고 있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무조건 이 할당문을 실행을 해야 돼요. 속도를 바꿔야 됩니다. 속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때는
점 한 다음에 중력이 적용되도록 해주면 돼요. 이 친구의 y 속도에 내 캐릭터의 y 속도에 항상 중력이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달리는 게 끝나는 시점은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점프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점프는 그럼 언제 끝나냐라 생각해 본다면 점프는 내 캐릭터의 y 좌표가 그 땅 바로 위에 해당하는 적절한 좌표에 다시 도달하면 내 캐릭터 y 좌표 점점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올라갈 겁니다. 화면상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도중에 어떤 프레임에는 이제 드디어 내 캐릭터가 땅에 닿거나 땅을 뚫고 내려간다거나 하는 바로 그 프레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만 내 캐릭터의 현재 상태를, 스테이트를 점핑해서 다시 러닝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우리가 코드를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일단 초기 버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속도를 지금 지정하잖아요. 속도를 가지고 여기서 바로 우리가 그 내 캐릭터 XY 좌표 바꾸는 코드 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다가 지금 X는 그대로죠. X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Y 좌표에다가 요 벨로시티 Y 플레이어를 더해서 다시 담도록 해서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 캐릭터의 Y 속도를 바꾸고 또한 Y 좌표도 지금 바꾸고 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Y 변위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핑으로 상태 전환을 발생시켜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도 지금 동등한 느낌으로 Y 속도가 바뀌었을 때 내 캐릭터의 Y 좌표도 바꾸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점프를 하고 있어요. 점프를 하는 도중에 내 캐릭터가 쭉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땅에 딱 부딪히면 그 시점에 점프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점에 점프가 끝난다. 그 시점이 언제냐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만약에 자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땅에 딱 붙어 있을 때 y좌표는 400 빼기 64였습니다. 그래서 내 캐릭터의 y좌표가 400 빼기 64 내지는 그보다 더 크면 점프가 끝나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조건식을 우리가 적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살짝 코드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서는 바로 무브 오브젝트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내 캐릭터의 현재 y좌표에다가 y 속도를 더하는 걸 먼저 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캐릭터의 y좌표가 지금 y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y가 뭐보다 크면 400 빼기 64보다 더 크면과 같이 조건식을 적는 게 가능할 겁니다. 괜찮아요? 요 위에는 전부 다 그 XY 좌표에 대해서는 큰 고민 않고 그냥 등속 운동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두 줄짜리 콤보를 적었어요. 근데 여기는 미리 Y 값을 더해서 다시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먼저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금 요 밑에는 결국은 새로 지정한 XY 값으로 무브한다와 같이 적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캐릭터가 땅에 붙었으면과 같은 의미예요. 얘는 지금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꺽쇠를 써도 되고 꺽쇠 는을 써도 되기는 해요. 아마도 얘가 지금 되게 소수점을 열심히 다루고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딱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꺽쇠 는 쓰셔도 되고 꺽쇠 쓰셔도 되는데 아무튼 땅에 발이 닿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친구의 y좌표를 400 빼기 64로 땅에 완전히 붙은 딱 그런 느낌이 되게끔 y좌표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y 속도를 자 땅에 붙었으면 이제 이 친구의 관성은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막 땅이 막 푹 파이고 막 그런 느낌으로 비탄성 충돌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속도를 0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더 이상 점프 중인 게 아닌 거니까 스테이트 플레이어를 다시 러닝으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친구한테 부여돼 있었던 아마도 엄청 커다랄 플러스 200 가까이 돼 있을 y 속도를 0으로 만들어줘요. 내 무릎은 아작 날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 동네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y 속도를 0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y축으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내 캐릭터의 스테이트를 이제 달리는 중에 해당하는 러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보정들을 최종적으로 한 이후 시점에 이번 프레임에 이 친구의 Y좌표를 반영한 위치로 네모를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마 F5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제정신으로 코드를 짰다면 한번 해볼게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제 캐릭터는 증발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토잉 하고 지금 튀어 올라가 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이 너무 과도합니다. 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였을 수도 있긴 한데 이 친구 지금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지금 초당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죠? 200 마이너스 200이니까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이 이제 그럼 이제 밸런스를 물리량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초동력이다. 그럼 이제 초기의 힘을 마이너스 100으로 바꿔주시면 이제는 조금은 더 빨리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0도 너무한 것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예를 들면 50 얘도 너무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마이너스 30 정도로 바꿔주시면 이런 느낌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조금만 더 줄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정도 하면 이제는 아마도 점프해도 안 될 거예요. 그죠? 지금 60프레임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되는 적절한 그 골디락스 존에 이 친구가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이러면 자,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제 하면은 못 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중력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돼요. 중력을 조절하거나 내 장애물이 지금 다가오는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장애물이 마이너스 6 더 빨리 내 가랭이 밑을 지나갈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초기 버전 일단 다가오게 하고 점프하는 거 구성한 다음에 내가 지금 이 게임이 너무 어렵다 내지 너무 쉽다라는 거 이제 간파를 해서 그걸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8로 장애물의 속도를 아까보다 2배 빠르게 하면은 이러면 오히려 이제 더 쉬운 게임이 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도록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기호에 따른 문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의 게임 만들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은 도라는 가게 만든 다음에 일단은 걔네들만 갖고 적절한 소위 개수라고 부르잖아요. 여러 가지 내 게임 안에서 쓸 데이터들 처음에 라이프는 3으로 두고 스타 닦는다 같은 단순히 내가 정하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게임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리터럴들을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요 그래비티 중력을 수정하시면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매 프레임마다 지구가 파란색 내 캐릭터를 땡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얘를 이제 키우고 줄이면 게임성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9.8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 뉴턴 아저씨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얘를 유지하고 다른 거를 지금 바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한번 봅시다. 아야야야야. 지금 보시면 내 캐릭터는 이런 느낌으로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초속 얼마입니까? 초속 120 픽셀로 지금 등속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좌우 이동은 제가 점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싫다. 이 친구의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는 무조건 달리고 있을 때만 적용하고 싶다라면 그러면 이제 방금 봤던 그 X축 이동하는 이 품은 2개짜리 코드 덩어리를 그냥 맨 땅에 업데이트 내용물에 바로 적는 게 아니라 그 스테이트가 러닝일 때만 실행되는 이 부분 내용물 안으로 우겨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은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놔도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서 내 게임의 최종 버전은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뭐 눌렀을 때 뭐 하고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 그 핵심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절묘하게 피하는 게임을 만들 거다. 내지는 점프 한번 스타트 하면은 다시 땅에 닿기까지 예를 들면 지금은 봐봐요. 지금 제 버전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데 약 0.8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초가 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버전 같은 경우는 0.8초 안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빨리 눌렀다라면 다시 한번 또 점프를 누르면 또 다시 0.4초 뒤에 상사점에 도달할 테니까 내가 너무 빨리 눌렀다라는 실수를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의 게임이 중력이 엄청 작아요. 지금 달나라에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등한 느낌의 포물선을 그리는데 0.8초가 아니라 예를 들면 10초가 걸린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점프 스페이스 한번 잘못 누르면 10초 동안 나는 더 이상 Y축 방향으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좌우 방향으로 피하는 데 열심히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장애물을 피하게 만들 거냐를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동일한 장애물 피하기 게임을 만든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결정해서 이니셜라이즈 네오모를 고쳐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한다 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게임의 결말을 우리가 구성을 해봐야겠죠. 지금은 점프를 하든 아니면 제가 점프를 늦게 해가지고 지금 장애물에 머리를 쳐박든 아니면 점프를 좀 일찍 해가지고 이렇게 가랭이가 찢어지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관통을 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 게임의 끝을 가져가기 위한, 내 게임은 지금 그냥 F5 누르면 계속, 자 봐봐요. 우리가 스테이트, 플레이어에 대한, 내 캐릭터에 대한 스테이트는 지정했지만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스테이트는 전혀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한다. 기본적으로는 항상 똑같은 코드 실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최종 버전 만들 때는 처음에는 무슨 게임입니다. 엔터키 누르면 시작해요. 그런 시작 화면 보여준다거나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놔두고 아무튼 간에 맨 처음 F5 누르자마자 게임 시작되는 건 그냥 그대로 놔둔 채로, 대신에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패배하는 코드만 넣는다 칩시다. 패배를 한다라는 건 내 캐릭터 네모랑 장애물 네모가 서로 부딪힌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내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 장애물은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프레임에는 내 캐릭터랑 장애물이 서로 동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프레임에는 내 캐릭터랑 장애물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눌렀다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충돌하겠죠. 부딪히겠죠. 장애물의 뿌리 부분에 맞을 겁니다. 이때도 사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점프하다가 이런 식으로 점프를 너무 늦게 해가지고 여기쯤에 부딪힐 때도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뜀틀 여러분 넘어봤잖아요. 그 뜀틀 잘못 넘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점프를 오묘하게 늦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장자리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점프를 너무 일찍 해가지고 용 하고 올라갔고 이런 느낌으로 부딪혀서 사망할 수 있고, 아니면 꼬투리만 이제 맞아 엄청 아프겠죠. 이러면 꼬리뼈 아픈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부딪혀서 사망할 수 있고 등등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지금은 이렇게 내 캐릭터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부딪힌다거나 하는 상황은 지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일 때는 true가 뜨고 이런 상황일 때는 false가 뜨는 조건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두 네모의 영역이 서로 겹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목표를 원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그래요. 파워포인트를 들고 와서 좀 더 그럴싸한 예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두 네모가 언제 겹치냐 내지는 겹치냐 겹치지 않냐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봐봐요. 제가 이번에는 이 파랑 네모를 이렇게 놔둔 채로 X축 방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파란 네모가 지금은 왼쪽으로 가면 무조건 안 겹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아직은 안 겹치고 있고 안 겹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딱 달라붙는 그 시점부터는 우리가 겹친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겹칩니다. 겹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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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쳐서 딱 여기까지가 지금 겹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오른쪽으로 나가면 이제 더 이상 겹치지 않는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좌표보다는 네모의 파란 네모의 X좌표가 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X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랑 동일한 X좌표를 하더라도 만약에 Y좌표가 이딴 식으로 돼 있다면 동일한 X좌표를 하더라도 얘는 겹치지 않아요. 이때도 겹치지 않고 이때는 당연히 겹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X좌표가 특정 이상 지금 한번 시침질을 해볼게요. X좌표가 여기보다 더 크면 겹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작으면 겹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겹친다 안 겹친다를 말할 수 없어요. 얘는 Y축에 대해서도 동등한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축이 적당히 이 정도 돼 있다 하는 상황에서 Y좌표를 이번에 한번 키워볼게요. 지금은 안 겹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겹칩니다. 겹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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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겹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X축 방향에 대한 내용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Y축 방향에 대해서도 두 네모의 좌표가 적절하게 서로 달라야 돼요. 일단 파란 네모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파란 네모의 Y좌표는 여기보다는 커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조건이 있냐를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봐봐요. 파란색 네모의 오른쪽 점이랑 빨간 네모의 왼쪽 점이 같으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죠? 파란 네모의 X좌표, Y좌표는 전부 다 좌상단 점 기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좌상단 점에서 파란 네모의 너비만큼을 더하면 오른쪽 위점의 X좌표가 됩니다. 오른쪽 점에. 그 파란 네모의 오른쪽 점이 빨간 네모 왼쪽 점의 좌표랑 같거나 더 크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우리가 판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자, 지금 봐봐요. 지금은 겹치고 있고 지금도 겹치고 있어요. 지금도 겹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파란 네모의 오른쪽 점은 빨간 네모의 왼쪽 점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그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파란색 네모의 왼쪽 점보다 빨간 네모의 오른쪽 점이 같거나 더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 봐봐요. 지금은 안 겹치잖아요. 근데 지금 왜 안 겹치냐 물어보면 파란 네모의 왼쪽 점이 너무 큰 거예요. 뭐보다? 빨간 네모의 오른쪽 점보다 더 큰 겁니다. 따라서 두 조건을 우리가 검사할 수 있어요. 그 파란 네모의 오른쪽 점이 빨간 네모 왼쪽 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플러스 파란 네모의 왼쪽 점이 내지는 빨간 네모의 오른쪽 점이 파란 네모의 왼쪽 점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식을 세운다면 이젠 빨간 네모로 이동할 때도 당연히 동등한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놓고 봅시다. 한쪽 친구의 왼쪽 점이 다른 친구의 오른쪽 점보다 잠깐 한번 볼게요. 빨간 네모의 왼쪽 점이 다른 친구의 오른쪽 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상황 내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검사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여기서 추가를 할 건 없고 업데이트 내용물을 우리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스테이트를 두 개를 가져가 볼게요. w.data.state 한 다음에 뭐 0이랑 1로 합시다. 그래서 0은 게임 중, 그다음에 1은 주석은 저만 칠게요. 게임 오버 같은 식으로. 그래서 게임 중일 때만 뭐 등속 운동을 하네, 장애물이 나한테 다가오네 등등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장애물에 딱 부딪히면 바로 그냥 게임 오버가 돼버리도록 그렇게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업데이트 내용물로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어놨던 모든 애들은 게임 중일 때만 실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 이렇게 일단 준비해 두시고 F5 눌러서 실행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업데이트 내용물 첫 줄에다가 대놓고 w.data.state가 0이면 그래서 첫 줄을 읊은 다음에 원래 적혀 있었던 업데이트 내용물 전체를 한 방에 다 선택을 해서 탭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걔네가 전부 다 우리 스테이트가 0일 때만 실행되는 if 부분 내용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선택 잘 하시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한꺼번에 다 밀어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if문의 elif 부분으로 w.state는 1이면 잠깐만 w.data.state는 1이면 한 다음에 여기는 아무 일도 안 하도록 합시다. 아무 코드도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게임 오버 된 그 프레임, 다음 프레임부터는 뭐 내 파란 네모도 이동시킬 수 없고 장애물도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셈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아래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적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캐릭터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사망, 게임 오버 상태 전환을 발생시키도록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방금 전 그 조건식을 적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지금은 수식 한 방으로 적으면 좀 귀찮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면 체크 X 같은 느낌으로 할게요. 뭐 콜라이드 막 그런 거 적기는 애매하니까는 자, 여기다가 파란 네모랑 빨간 네모, 달리 말하면 지금 내 캐릭터랑 장애물의 XY 좌표를 들고 와서 그 X 좌표를 토대로 X축 방향으로 겹치나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방금 봤던 그거를 할 거예요. 이 친구의 X 좌표가 여기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다가 뭐 위에 있는 코드 들고 와서 그다음에 X 플레이어, 그다음에 Y 플레이어 이렇게 들고 오는 게 가능하겠죠. 서로 다른 이름에 담도록 하고 그다음에 요 첫 번째 개 포지션은 넘버 플레이어 해서 내 캐릭터의 XY 좌표, 그다음에 장애물의 XY 좌표 이렇게 들고 오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럼 그걸 토대로 이제 봅시다. 내 캐릭터의 오른쪽 점은 64만큼 더하면 돼요. 내 캐릭터 너비가 64니까요. 장애물도 64긴 하지만 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 장애물의 왼쪽 X좌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파란 네모의 오른쪽 점 좌표는 요거란 말이에요. 얘가 빨간 네모의 왼쪽 좌표보다 커야 됩니다. 일단 커야지 겹치든가 말든가 할 수 있어요. 더 작으면 절대로 겹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더 작든 간에 절대 겹치지 않아요. 다른 거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무조건 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긴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AND를 적고 이 친구의 왼쪽 점의 좌표가 작거나 같아야 돼요. 뭐보다? 장애물의 오른쪽 점 좌표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식은 지금 장애물의 오른쪽 좌표가 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보다? 이 내 캐릭터의 왼쪽 좌표보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지금은 겹칠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은 절대 겹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양쪽을 AND 연산자로 묶으면 대충 이런 상황에서만 파란 네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만 true가 뜬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전체를 복사를 해서 X축 방향뿐만 아니라 Y축 방향에 대해서도 동등한 겹침을 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X를 다 Y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높이가 다르죠. 그래서 플레이어의 아래 점은 플러스 64가 맞아요. 그 다음에 장애물의 아래점 같은 경우는 64가 아니라 아까 전에 256으로 잡아뒀습니다.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Y축에 대해서는 겹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길어야 돼요. 왜냐? 장애물이 더 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성 다 되셨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내 캐릭터랑 장애물이랑 겹치냐 부딪혔냐 여부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 둘 다 만족한다라면 우리는 게임 오버를 시킬 거예요. 지금은 일단 뭐 제목 바꾸고 게임 오버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값을 1로 바꾸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다음번 업데이트 호출된다 하더라도 키보드 입력 받는다, 중력 적용한다 등등 그 모든 이전에 적어둔 코드를 절대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장하고 F5 눌러서 플레이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공적으로 피한다면 게임 오버가 나지 않을 것이고 제가 지금 제대로 짠 게 맞겠죠? 한번 해볼게요. 사망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엉치뼈가 부딪혀서 사망했습니다. 아야 이번엔 앞이 부딪혔어요. 이번에는 피해서 저는 아직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신났습니다. 지금 방방 뛰고 있어요.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이 게임은 좀 어려운 것 같구나, 쉬운 것 같구나 같은 거를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빨간색 네모가 한 번 다가오고 그냥 나가버리면 꺼지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면 그건 여러분이 또다시 if문 적어갖고 장애물의 X좌표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200에 도달했다. 그러면 장애물의 X좌표를 다시 플러스 900 같은 데로 바꿔두면 화면 왼쪽 끝으로 나갔다가 다시 화면 오른쪽 끝에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F5를 누르는 횟수를 줄인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초기 버전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주제 정할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조작을 할 수 있게 방향키라든가 스페이스 정도로만 내 캐릭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대신에 뒤에서 내가 데이터를 방금 전 봤던 개수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이 게임의 전반적인 난이도라든가 그 소위 게임성이라는 게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소위 피지컬 게임을 일단 주제로 잡고 스타트 하시는 게 아마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편할 겁니다. 걔네들에 대한 초기 버전을 만들어 두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드 짝 맞추기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것도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초기 버전 구성할 수 있겠지만 일단 빠르게 스타트 해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코드를 이리저리 고쳐보는 걸 생각한다라면 지금 이 게임도 지금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이나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게 뭐가 게임이야 좀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와 같은 이제 욕망이 슬슬 생기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슬슬 프로게이머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느낌으로 지금 너무 쉽게 피하는 것 같다 라든가 난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느리게 왔으면 좋겠는데 와 같은 그런 추가적인 희망사항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면 여러분의 게임의 초기 버전을 만들었을 때도 나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비슷한 감각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계속 방방 뛰면서 점프를 합니다. 그게 싫다 하는 친구들은 역시나 또 코드를 바꿔서 적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바꿔서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지금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으면 무조건 점프를 하는 이유가 조건식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이게 싫다라면 이제 스페이스바를 이번 프레임에 딱 눌렀을 때만 그때만 점프를 하고 꾹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점프를 하지 않게끔 이 조건식을 바꿔 적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마도 이니셜라이즈부터 건드리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해요. 방금 전 말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래서 그러면 걔네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어떤 데이터를 추가로 적절한 값을 담아 넣었다가 조건식 계산할 때 꺼내서 쓰면 딱 내가 원하는 시점에만 true가 뜨도록 조건식을 적는 게 가능할 것이냐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 할 때 이제 중간중간 우리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600명 톡방이라든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여유 시간 마련할 테니까 그때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해서 본인의 목표에 대한 답변을 어드바이스를 듣고 내 주제에 맞는 내 목표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코드를 남은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들여서 만들어 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 몇십 번 하면 우리 수업에 적절한 마무리, 복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중간중간 하면서 최종 버전 제출하면 우리 첫 번째 프로그래밍 수업이 종강을 맞이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해두고 더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아니면 중간에 내 놓쳐서 잘 안 된다 하는 친구들 제가 봐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촬영은 이 정도로 하고